다이나믹 프라이싱이라는 것은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업이 시장의 요구에 따라서 가격을 좀 이렇게 유연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원래는 이제 경쟁 업체 가격이나 수요 공급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고려됐는데 최근은 이제 다른 이제 특히 이제 고객 관련 데이터도 많이 이제 반영을 해서 가격을 변경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예전부터 존재했던 전략인데요. 예를 들면 요즘도 많이 나오고 있는 조조 할인이라는 게 있죠. 조조 할인은 이제 주로 이제 평일 아침 시간대 가면 이제 관람객이 적으니까 그때 가면 이제 똑같은 영화에도 이제 좀 할인된 가격에 이제 영화를 볼 수 있는 그게 이제 조조 할인인데 그것이 일종의 이제 다이나믹 프라이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일부 음식점이나 호텔, 바 같은 데 보면 해피아워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손님이 좀 뜸한 그런 시간대에 주로 이제 설정이 되고 거기에 가면 이제 그런 이제 좀 피크 타임,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이라든지 그런 점심 식사 시간이라든지 그런 시간대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음식과 동일한 음식인데 가격은 좀 할인된 가격으로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또 한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요즘 같은 더운 그런 때에는 이제 이제 에어컨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사용하니까 이제 전기가 굉장히 좀 많이 사용되는 그런 게 있는데요. 이럴 때 좀 이제 피크 시간대에 요금 많이 부과하고 또 이제 심야 때는 좀 이제 전기 요금을 할인하는 그런 것도 일종의 다이나믹 프라이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전통적인 이제 과거의 다이나믹 프라이싱은 수요 및 소비자의 상황 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되는 건 아니고 미리 정해놓은 이제 몇 가지 규칙에 따라서 이제 몇 가지 가격 구간에 맞춰서 이제 단순히 가격을 차별화하는 약간 그런 성격이 강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이커머스라고도 하는 이 전자상거래가 이제 급격히 부상하면서 여기서 이제 다이나믹 프라이싱이 이제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10년 정도 살았었는데요. 그때 이제 프라이스 라인이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저도 이거 많이 활용했었는데, 네, 이게 호텔이나 항공 이제 차량 렌탈 등에 관해서 이제 여행 관련해서 예약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그 가격을 이제 업체를 보고 이제 그냥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어떤 가격을 제시하면 소비자가 그럼 이제 공급자들이 서로 이제 약간 경매처럼 경합을 해가지고 가격을 이제 내놓고 거기에 이제 최종 가격이 결정되는 일종의 역경매 방식의 이제 가격 전략을 내부면서 이 프라이스 라인이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네, 차별화에 성공했고 그래서 소비자들은 이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 이 공급자들의 경쟁 상황에 따라서 이제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이제 이거를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요즘 이제 좀 생활에서 이 숨고라는 그런 앱이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약간 비슷한 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뭐를 이제 서비스를 받고 싶다. 뭐 주로 이제 집에서 뭐 수리를 한다든지 뭐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그런 거 할 때 이제 이제 숨고가 숨은 고수라는 뜻이잖아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가격을 좀 이제 제시하는 그런 역경매 방식이 요즘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이제 다이나믹 프라이싱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아마존인데요. 아마존도 예전부터 이제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적용해 왔고 이제 전자 상거래 하면 이제 아마존이죠. 네, 2012년에는 동일 상품에 대해서 경쟁사 가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경쟁사 대비 최적화된 좀 저렴한 실시간 가격을 제시하는 정책을 도입했고 이를 통해서 그 도입되기 전에 대비해서 매출을 약 27%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이 아마존 관련해서는 뒤에 가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전자상거래는 아니지만 월마트라든지 다 미국에 있는 월마트라든지 베스트바이라든지 시얼스라든지 이런 이제 베스트바이는 이제 전자제품 매장이고요. 월마트는 이제 우리나라 치면 뭐 코스트코, 뭐 롯데마트, 뭐 이마트 이런 거죠. 네. 그리고 시얼스는 백화점인데 이런 데도 2013년 전후로 해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경쟁사나 재고 현황에 따라서 가격을 최적화시키는 이런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익을 평균적으로 10% 정도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다이나믹 프라이싱이 온라인 상에서 큰 위력을 이제 발휘하게 되었던 건데요. 온라인 상에서는 오프라인에 대비해서 오프라인에서는 이제 매장이 있고 그 매장에서 개별 판매자가 그 매장에 방문하는 소비자만을 상대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하는 수요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이제 변화하는 수요를 어떻게 파악을 했더라고 하더라도 이 가격을 변화시킨 다음에 가격을 바꾼 다음에 그것을 실시간으로 현장에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런 아마존이라든지 프라이스라인이라든지 이런 온라인 전자상거래 이런 쪽은 하나의 그런 온라인 상에서의 그런 어떤 매장, 마켓플레이스에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정보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오프라인 상에서의 그런 이슈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시간 정보를 파악하는데 그리고 그 정보를 전달하는데 굉장히 용이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이제 다이나믹 프라이싱이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현장에서는 가격을 변경할 때 그 매장마다 다 가면서 이제 가격을 변경해야 되니까 메뉴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무시 못할 그런 거였는데 네. 그래서 이제 수시로 가격을 변화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였죠. 네. 수익성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인터넷 기반의 전자상거래는 이 프라이싱 전환에 소요되는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전환 비용도 굉장히 저렴했고 따라서 이 다이나믹 프라이싱이 지금 현재까지도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크게 위력을 떨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오프라인 업체들에서도 이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적용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이 콜스라든지 시얼스, 앞에서도 시얼스 말씀드렸는데 이 시얼스 같은 그런 미국의 백화점들인데 이 백화점들이 아까는 이제 온라인 사이트, 이제 백화점 사이트를 말씀드렸지만 그 외에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적용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했고 그거에 한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는 그런 방안을 이제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장점을 모두 아우르는 옴니 채널이라는 전략을 시도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전자 가격표라는 겁니다. 네, ESL이라고 부르는데요. ESL이라는 것은 이제 원래 이제 매장에 가서 이제 가격표를 보면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많은 매장에 가면 가격표가 종이로 되어 있죠. 네, 종이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런 그 콜스나 시얼스 이런 데 가보면요. 가격표가 종이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이페이퍼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이북, 아마존 킨들이라든지 뭐 이런 이북 같은 게 많이 있었죠. 그 이페이퍼로 되어 있어요. 네, 저도 가서 이페이퍼로 되어 있는 걸 많이 봤었는데 이페이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 가격표를 오프라인 매장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시장 변화에 따라서 이제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안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오프라인 백화점들이 이 ESL을 통해서 실시간 이 수요나 재고, 경쟁사의 가격 등을 통해서에 대한 그런 실시간 변화에 맞춰서 가격을 변동시키는 그런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똑같이 구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ESL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의 예로 동유럽에 있는 통신회사라고 하는데 텔레콤 슬로베니제, TS라고 하는 통신회사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자사의 유통 매장에 이 전자 가격표, ESL을 활용해서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적용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단순히 가격 정보를 표시하는 데만 사용하지 않고 이 ESL을 통해서 소비자의 행동을 모니터링 하는 데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소비자와 개인화된 정보를 주고받는 창구로 이 ESL을 활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이나믹 프라이싱의 어떤 진화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퍼스널라이즈 다이나믹 프라이싱, 개인 맞춤형 이제 가격을 이제 가변 가격제를 이제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가 ESL에 표기된 특정 정보에 관심을 보이게 되면 이를 실시간으로 반영을 해서 이 개인화된 정보를 소비자의 스마트폰 같은 것에 제공하는 오토 연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고 해요. 오토는 이제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 외에도 ESL이 이 BLE, 블루투스 로 에너지, 이 BLE 기술을 통해서
주변 기기와 정보 교환이 가능해진다면 이 SL이 소비자의 모바일 기기와 연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 특정 소비자가 지나갈 때 우리가 이제 타겟팅하는 어떤 성향을 가진 그런 소비자가 지나갈 때 ESL을 통해서 그 소비자의 성향에 맞는 개인화된 가격을 처음부터 제공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시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프라이싱이다 하면 이제 흔히 아마존, 뭐 쿠팡,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어떤 획기적인 이제 기술을 통해서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는 모든 것이 사실 다 디지털화 되고 있죠. 스마트폰을 필두로 해가지고 모바일화 되었고 인터넷화 돼서 모든 것이 다 디지털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이나믹 프라이싱이 더욱더 이제 확산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오프라인이니 온라인인지 구분하는 것도 애매해지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업체라고 할지라도 이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많이 이제 생겼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특히 이제 우리가 주변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약 50% 정도가 스마트폰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스마트폰을 소지한 고객들이 얼마든지 이 디지털의 이런 이제 그런 영향을 우리가 디지털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네. 그래서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고 있잖아요. 네, 저도 이제 딥러닝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많이 발달되고 있거든요. 한 해 한 해 다르게 발달되고 있어요. 이런 발달이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더욱더 고도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수요와 공급을 가지고만 이제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소비자의 상황, 소비자의 취향, 소비자의 행동 패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개별 소비자에게 최적화된 그런 다이나믹 프라이싱, 퍼스널라이즈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거의 한 예로서 스타트업들이 이제 다이나믹 프라이싱 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일본의 스타트업이라는 젠클럭이라는 스타트업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 방문자의 행동을 0.05초 간격으로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네, 방문자가 보이는 그 온라인상에서 이제 클릭하고 어디로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0.05초 간격으로 수집하고 분석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방문자의 행동이 이렇게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지속적으로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되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이 이 어떤 제품을 바로 구입할 사람인지 아니면 약간 구입을 망설이고 있는 사람인지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구입을 만약에 이 사람이 망설이고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구매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할인 쿠폰을 이 사람에게 보내서 구매를 유도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잘 되겠죠. 만약에 이게 성공적으로 된다면. 네, 그래서 이게 일본에서 지금 현재 700개 이상의 고객사를 확보 중이라고 합니다. 또 캐나다의 그래니파이라는 스타트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서 고객을 세분화하고 고객별로 그 세분화된 고객별로 적정 가격을 제시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이제 개발하는 업체라고 스타트업인데요. 이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들의 페인 포인트, 어떤 못 사게 막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너무 비싸서 못 사는 건지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인지 그런 것들 고객들의 페인 포인트를 파악하고 또 신규 추가 수익 기회에 대해서 조언하는 그런 애드온 서비스도 병행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월 평균 약 1억 명에 가까운 온라인 샤퍼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미국의 크로거라는 원래 이제 전통적인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 소비자 데이터 분석 업체인 듄험비와 마켓6라는 스타트업을 인수를 해가지고 이 개별 온라인 소비자들에게 마찬가지로 개별 온라인 소비자들의 최적화된 온라인 쿠폰
그리고 모바일 앱 특가 이런 거를 제공하는 식으로 마찬가지로 퍼스널라이즈 프라이싱을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온라인 신규 고객 및 온라인 샵 총 방문 횟수를 30% 이상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네. 그 외에 이제 우버로 대표되는 O2O 업체들이 있죠. 네.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라고 하죠. 네. 이 O2O 혁신 업체들이 또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많이 적용하고 있는데요. 우버에서는 탄력 요금제, 뒤에 가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탄력 요금제라는 걸 이제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택시를 타면 이제 멀리 가면 돈을 많이 내고 가까우면 좀 가까운 거리 가면 돈을 적게 내는 이동거리 기반으로 이제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닌 수요와 공급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격을 책정하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방식이고, 거기다 더해서 특정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화하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실질 체감 가치, 네, 체감 가치죠. 실질 체감 가치를 파악해서 이에 상응하는 맞춤화된 요금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각 시간과 장소별로 이 택시 운송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완화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통체증도 해소하고 사용자의 편익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운전자들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승객에게는 신속한 수요 충족을 제공하고, 운전자에게는 추가 소득원을 제공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추가 수요자와 공급자를 확대하는 유인책으로도 이를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덴버라는 곳에 스마트 주차 솔루션 업체인 파키파이라는 그런 업체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주차 공간, 우리가 이제 주차장을 빈 공간을 못 찾아서 헤맬 때가 많이 있는데, 이 빈 주차 공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이용자에 전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 수급 현황을 기반으로 각 상황에 최적화된 가격을 제시하는 서비스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이제 주차장을 거기다 IoT 기반 센서를 부착해가지고 개별 공간의 주차 여부, 주차 시간, 턴오버 등의 정보를 수집해서 그 수집된 정보를 활용해서 각 장소별, 각 시간대별로 수급 현황을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심야 시간대에는 주차 공간이 많이 비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저렴한 가격으로 제시하는 거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축적된 과거 데이터와 실시간으로 수집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적의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주차장 입장에서는 이제 주차 공간이 많이 이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수익성이 높아지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또 주차 공간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광고를 또 빼놓을 수 없는데요. 광고를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광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광고는 뭐 TV 광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광고 말고 구글이 광고 회사잖아요. 네. 페이스북도 인스타그램도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네이버에서도 광고를 엄청 많이 하고 있죠. 네. 온라인 광고 시장이 이렇게 크게 성장하면서 여기에 이제 다이나믹 프라이싱이 많이 적용되는 거죠. 검색 키워드와의 연관성에 따라서 광고 노출 여부와 검색 결과 순서를 정해주는 그런 SEM, Search Engine Marketing, SEO, Search Engine Optimization 등의 광고 방식이 이제 적용되고 있는 거죠. 또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활동하는 것을 다 수집을 해가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그 소비자들의 관심사와 취향과 관련된 광고를 이제 제공하는. 그래서 그 광고의 효과를 이제 극대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광고를 이제 하는 가격도 노출당, 클릭당, 특정 활동당, 발생 매출당, 단가를 책정하는 그런 다이나믹 프라이싱 방식이 가능해진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시장 및 고객 경쟁사 현황을 실시간으로 반영해서 1초 안에도 여러 번 제각기 다른 최적화된 가격이 적용되는 프로그래매틱 광고 방식이 크게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이름에서 바로 알 수 있는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가격을 자동으로 자주 바꾼다. 이런 내용이겠죠. 네. 그래서 광고주들이 온라인 지면에 광고 노출 영역을 사전에 구매할 필요가 없고, 그냥 광고를 원하는 시점과 타겟 이용자들만 사전에 설정해 놓으면,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그런 이제 기법들을 통해서 이제 광고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격도 미리 설정해 놓은 조건에 맞는 상황이 발생하면 동일한 조건의 광고를 원하는 다른 경쟁자와 실시간으로 입찰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는 거죠. 완전 다이나믹, 네, 프라이싱이고 완전 실시간으로 이제 가격이 결정되는 그런 것이죠. 네. 그래서 구매 확률이 높은 고객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광고주의 입장에서는, 네, 타겟 고객을 잘 파악하고 있는 광고주의 입장에서는 이런 고객들을 대상으로 높은 금액을 입찰하면, 네, 그러면 이제 그 광고를 이제 그쪽에 이제 치를 수 있기 때문에, 네, 효율성 높은 광고를 진행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광고의 지면을 제공해주는 매체 입장에서도 리얼타임 비딩, 실시간 이제 경매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큰 이점이 있는데요. 네, 과거의 전통적인 광고 방식에서는 중간 매개자가 많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런 매개자들이 마진을 이제 계속 챙겨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제 수익성이 좀 그렇게 좋지 않은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 프로그래매틱 광고에서는 이런 중간 매개자들이 수행하던 일들이 그냥 알고리즘으로, 네,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다 대신하게 되니까 최종 매체가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고요. 또 프로그래매틱 방식을 이용하면 입찰 요청에서 광고 노출까지 1초도 안 걸려요. 0.2초 만에 끝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효율적이고 생산성도 굉장히 높은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그런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리고 페이스북, 이런 인스타그램, 이런 쪽에서 광고를 이제 많이 하는 그런 것들이 이런 프로그래머의 광고와 이제 다이나믹 프라이싱과 이제 관련이 있는 것이죠. 네. 혹시 중간중간 질문 있으시면은 채팅에 질문을 남겨주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다이나믹 프라이싱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다이나믹 프라이싱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다이나믹 프라이싱이 도입된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아마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쟁사 가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하루에 250만 번 이상의 가격을 변경한다고 해요. 네.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한 이유는, 요즘 이제 다들 이제 거의 저희 집도 그런데 모바일 전화기로, 스마트폰으로 다 이제 주문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어디가 혹시 더 싼 게 있나, 이런 걸 찾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찾아보게 돼도 자연스럽게 이 가격에 민감해진 거예요, 고객들이. 그리고 예전에는 매장을 다 방문해야 됐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일이었다면, 요즘은 그냥 탭 몇 번 하면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의 투명성이 증가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가격을 이제 책정해야만이 고객들이 그곳에서 그 제품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을 경쟁력 있게, 약간 손해를 보고서라도 경쟁력 있게 가격을 책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마존에서는 저렴하게 살 수 있구나, 이런 인식을 먼저 갖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고객들이 아마존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존으로 오게 한 다음에 좀 덜 인기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좀 가격을 어느 정도 이익이 날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을 책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고객들은 이미 아마존이 저렴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기가 좀 덜 인기 있는 제품도 크게 의심하지 않고 그거를 구매를 한다는 거죠. 네, 그런 방식으로 좀 이익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고객이 물건을 사는 과정에서의 데이터,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사실 많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물건을 실제로 구입을 하게 되는가, 네, 클릭을 몇 번 하는가, 어디를 갔다 오는가, 장바구니에 어떤 걸 넣는가, 얼마 동안 넣어놨는가, 이런 것들, 그런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를 우리가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이 물건을 실제로 살 때까지의
그 과정 중에 발생하는 모든 행동들에 대한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하고, 또 다른 경쟁사의 판매가격 데이터, 당연히, 그리고 물건의 수요 데이터, 그리고 현재 아마존이 보여 중인 물건의 재고 데이터 등을 활용해서 가격을 책정하는 거죠. 네. 고객이 물건을 사는 과정의 데이터는 이 고객의 구매 이력, 열람 이력, 얼마나 이걸 받느냐, 얼마나 자주 받느냐, 언제 받느냐, 그런 것들, 상품의 트렌드, 비슷한 구매 이력을 가진 다른 고객의 구매 이력, 네, 이런 것들일 텐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격도 결정하고, 또 개인화된 맞춤 추첨을 통해서 추천을 하는 거죠. 네, 추천을 해서 또 이제 실제로 그 고객이 그거를 사게 하는, 네,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개인화된 추천이라는 부분은 사실 이제 다이나믹 프라이싱 외에도 이제 이런 유튜브나 넷플릭스 이런 데서 이제 알고리즘 통해서 뭐 한번 보고 나면 쭉 뜨잖아요. 그런 것과도 이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추천 시스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커머스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 외에 다른 그런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죠. 이 고객의 이런 행동 패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 우버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이 서지 프라이싱이라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인데요. 승객이 많이 몰리는 지역에 드라이버의 요금을 인상하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렇고요. 네. 즉, 우버를 찾는 고객은 많은데, 거기에 활동 중인 드라이버가 없으면, 네. 그 요금을 조금씩 올려서, 요금이 이제, 내가 지금 있는 곳의 요금보다 저기로 가면 요금이 더 좋은 요금을 내가 받을 수 있으니까 드라이버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게 되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반대로 차량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와 지역에서는 요금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요금이 여기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요금이 적네. 그럼 요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 요금을 결정하는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 속에는 승객 호출 데이터를 비롯해서 주변 도로 상황, 네, 교통 상황, 네, 그리고 지역별 특성, 그리고 그때 날씨, 이런 것들, 그런 다양한 변수들이 다 포함되어서, 네, 여러 가지 굉장한 많은 데이터들을 다 고려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서 요금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어떤 BTS 같은, 예를 들면 대형 콘서트가 끝난 직후 공연장 근처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은 그런 콘서트를 관람한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또한 어떤 폭설이나 요즘은 이제 비가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폭설로 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 날에, 그런 날에는 우버 드라이버들이 요금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제 해서 높은 요금으로 인해서 우버 드라이버들이 그쪽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네. 폭설이지만 도로 상황이 좋지 않지만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제 해서 그 승객의 입장에서는 쉽게 이제 우버를 이제 잡을 수 있도록 해주고, 드라이버 입장에서는 조금 뭐 힘들 수 있지만 더 높은 요금으로 좀 수익을 거둘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버는 이런 거를 해서 많은 이익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쿠팡을 또 빼놓을 수 없는데요. 우리나라의 쿠팡은 이제 미국의 아마존을 많이 참고하고 있다고 이제 많이 얘기들 나오는데, 비슷해요, 사실. 네. 주요 온라인 쇼핑몰 가격을 24시간 모니터링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그리고 다른 쇼핑몰의 상품이 쿠팡 판매가보다 저렴하다는 것이 발견될 경우, 해당 상품 가격을 그 쇼핑몰과 같거나 조금 낮게 변경하는 그런 방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매 확률이 높은 상품에 대해서는 가격을 좀 높게 잡는 거예요. 그래도 살 거니까. 네. 그리고 여기서도 퍼스널라이즈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적용하는데, 원래 가격이라면 사지 않았을 고객, 좀 신규 고객, 좀 충성도 높은 고객이 아닌 그런 고객들에게는 좀 값을 살짝 낮춰서 제품을 사도록 유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고정 고객한테는 그냥 가격을 어느 정도 높게 잡아도 이 사람은 여기서 살 거니까 그냥 높게 잡는 거죠. 그래서 높은 가격을 제시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요.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소비자들한테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이슈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를 통해서 고객을 이제 우리 쿠팡으로 이제 유인을 하는 거죠. 신규 고객을 유인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구매 이력을 바탕으로 이런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쿠팡 이츠가 또 많이 이제
많이 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쿠팡 이츠는 이제 중요한 것이 얼마나 빠르게 음식을 배달해 주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달해 주는 분들, 라이더라고 하는데 이 라이더들에게 얼마의 배달료를 줄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배달료에 대해서 이제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달의 수요 공급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책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이런 실시간 수급 비율을 트래킹 추적해가지고 공급이 부족할 때는 그 지역의 기본 요금을 상향 조정하고 일반 상황에서는 하향 조정하는 방식을 네, 기본적으로 채택을 하는 거죠. 여기 오른쪽에 좀 보시면은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그래프가 있는데요. 네, 오른쪽 두 개의 그래프에서 왼쪽에 보시면 지역 동적 가격 책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나와 있어요. 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경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금을 낮추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수급 비율은 좀 낮아지겠지만 네. 대신 요금이 낮아지니까 이제 고객한테는 좋을 수 있겠죠. 네. 어차피 공급이 더 많으니까요. 빨간 쪽을 보시면 이번에는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급을 좀 늘리기 위해서 요금을 높이는 거죠. 배달료를. 그럼 이제 라이더들이 많이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요금이 높으니까 배달료가. 그래서 수급 비율이 좀 올라가는 그런 방식인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피크 시간대에서는 이제 수요와 공급의 어떤 그런 변화가 굉장히 변동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실제 실시간 데이터를 사용하면 이 배달료 책정하는 그런 게 좀 반응이 느려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예측 모델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네. 과거 데이터를 이용해서 예측 모델을 만들어서 수요 공급의 예상 가치를 산정해서 효율을 개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각기 다른 태스크의 과거 수락률. 네, 라이더가 이거를 배달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수락하잖아요. 네. 수락률을 기반으로 태스크 난이도에 따라서 요금 민감도 모델을 또 만든다고 합니다. 네, 요금 민감도 모델을 만들어서 요금에 둔감한 쉬운 태스크는 요금을 인하하고 요금에 민감한 어려운 태스크는 요금을 인상해서 요금이 어려운 태스크도 라이더들이 그거를 해내도록 네, 수락하도록 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격을 또 책정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날씨가 아주 나쁜 거야. 네. 그러면 이제 태스크가 어려운 거죠, 난이도가. 네. 그리고 배달 주문량이 많으면 네. 높은 요금을 책정하는 거죠. 태스크 난이도와 지역 동적 가격 책정이 두 가지인데 그러면 높은 요금을 책정해서 라이더들이 쿠팡 이츠를 이제 할 수 있도록 배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 태스크 난이도에 대해서는 좀 아래쪽 오른쪽 그래프를 좀 보시면 되는데 네, X축이 요금이고 Y축이 주문 수락률이죠. 네. 난이도가 쉬운 거는 이제 요금에 둔감하니까 이제 파란색이 이제 둔감한 거예요. 네. 요금에 둔감한 거죠. 네. 그거는 이제 쉬운 주문은 요금을 좀 낮추는 거죠. 그리고 난이도가 요금에 민감한 그런 어려운 태스크는 네. 요금을 높여가지고 네, 빨간색이죠. 네. 그래서 주문 수락률을 높인다는 거죠. 네. Y축이 급격히 이제 변하는 것이 어려운 주문, 난이도가 높은 태스크. 그 다음에 Y축이 별로 안 변한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난이도가 낮은, 네, 쉬운, 네, 둔감한 그런 쉬운 태스크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지역 동적 가격 책정과 태스크 난이도 가격 책정을 이제 합쳐서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책정 시스템을 이렇게 만든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실시간으로 동적 가격 책정 중에 지역 동적 가격 책정, 태스크 수준 동적 가격 책정이 있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카카오티도 이제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카카오티 대리에서 AI 추천 요금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이것도 이제 적정 대리운전 요금을 고객에게 제시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지역별 수요와 공급을 알고리즘을 계산해서 이제 대리운전 요금을 고객에게 제시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하는 것이고 또 이거를 좀 이제 카카오티 대리에서 또 중요한 것은 기사와 이용자 각각이 이제 수락을 할 것인지 이 대리를 이제 내가 이용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이용자를 내가 대리를 해줄 것인지 그런 거가 이제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사와 이용자 각각의 수락률을 계산하는 모델을 만든다고 합니다. 네, 기사의 수락률을 계산하는 모델은 경로, 시간, 가격, 주변 현황 등의 그런 요인을 고려해서 만들고, 이용자 수락률 계산 모델은 이동 거리, 예상 가격 이런 것들 이제 고려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수락률을 높이는 그런 방식으로 좀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2019년 10월부터 이게 도입됐다고 하는데, 그 이후 8개월 동안 이거를 도입하기 이전에 대비해서 이용자가 기사를 배정받을 확률이 21% 상승했다고 하고, 그리고 호출 이후 기사 배정이 완료되기까지 시간도 22%나 빨라졌다고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락률을 높이고, 그래서 이 기사와 이용자 모두에게 좀 이렇게 좋은 그런 방식으로 이제 다이나믹 프라이싱과 이런 것들이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카카오틱 퀵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도 비슷해요. 배송 거리와 실시간 호출량, 주변 기사 수, 경로 특성 등을 고려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보험사에서도 다이나믹 프라이싱이 많이 적용되고 있는데, KB 손해보험 같은 경우를 보면 운전보험도 있고 이제 건강보험도 있는데요. 운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자의 운전 행태를 반영해서 그 행태에 따라서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든지 그런 거를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요즘 자동차들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 커넥티드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앱도 있고 거기에서 내가 얼만큼 운전했는지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수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현대 기아차로부터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안전운전 점수라는 걸 계산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계산된 점수로 해서 점수가 높으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약간 그런 거죠. 이게 점수가 높다는 거는 안전운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안전운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사고 날 확률이 적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운전자에게는 보험금을 내가 주지 않을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 할인도 괜찮다. 요런 이제 로직인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그런 걸 하고 있답니다. 마찬가지 좀 비슷한 아이디어인데요. 이제 이 KB 손해보험에서 KB 당뇨까지 챙겨주는 스마트 건강보험이라는 이제 상품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주로 이런 건강 앱이 이제 주로 많이 있는데, 헬스케어 서비스, 이거를 걸음수를 측정하는 거죠. 그리고 식사 횟수, 그리고 어떤 식사를 했는지, 그리고 혈당도 입력하고, 그런 것들을 입력하고, 얼만큼 입력했는지, 그리고 건강 목표를 얼만큼 달성했는지, 요런 거에 따라서 6개월이나 1년 이후에 포인트나 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좀 이렇게 보험료를 이제 할인해주는 그런 이제 그런 어떤 효과를 보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제 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아이디어죠. 이렇게 많이 걸으면 좀 포인트를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죠? 건강 목표 달성하면 많이 받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규칙적으로 식사나 혈당을 입력했다는 것은 자기가 모니터링 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좀 이 당뇨, 라든지 그런 어떤 건강에 의해서 보험금을 타갈 그런 가능성이 확률이 좀 낮아진다. 이 사람들은 건강할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이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거죠. 네. 비슷한 것이 AIA 생명에서 이제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AIA에서는 이제 AIA 바이탈리티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크게 이제 했었는데요. 네. 이 바이탈리티 앱에서는 비슷해요. 사실은 걸음수, 건강식 섭취, 기초 건강검진 여부 등을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앱인 거죠. 이 앱을 통해서. 지금 밑에 보시면은 이제 바이탈리티 앱 화면이 이제 보이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 바이탈리티, 를 통해서 이제, 보험이 이제 나오는 건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100세 시대 걸작 건강보험이라는 건데요. 이것, 앞에서랑 비슷하게 건강관리 노력에 따라서 매달 보험료 할인율이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대 20%까지 보험료가 할인되는 거죠. 네. 하루 걸음수 7,500부당 50포인트, 12,500부당 100포인트를 제공하는 그런 식이고, 누적 포인트에 따라서 연간 바이탈리티 등급을 정하고, 이 등급에 따라서 연 단위 보험료 할인율이 변동된다라고 합니다. 네.
AIA 바이탈리티 든든 튼튼 안보험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이제 설계된 거죠. 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이 건강해질수록 질병 또는 사망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감소하니까 고객의 혜택을 되돌려준다는 취지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싸게 보험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고객이 이제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네, 사실 이 AIA에서 이제 바이탈리티라는 걸 이제 만들고 이제 배타적 사용권 이런 거를 이제 좀 이제 획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처음에 이제 AI 바이탈리티 앱이 먼저 나왔던 것이고 앞에서 그 KB 손해보험에서 비슷한 게 있었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이게 나오고 이제 좀 있다가 그 독점적 이제 사용권이 이제 기간이 끝난 이후에 이제 KB 손해보험에서도 이제 비슷한 것을 만든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프레시 스토어라고 이제 밀키트, 무인 밀키트 전문점인데요. 여기서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제 자판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IoT가 이제 적용되어 있어가지고 시간대별로 어떤 물건이 많이 팔렸는지 또 제품마다 유통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것들이 체크된다고 해요. 밀키트 저희 집에서도 밀키트 많이 사 먹는데 밀키트 사 먹으면은 네, 이제 유통기한이 밀키트다 보니까 유통기한이 짧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통기한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대별로 어떤 물건이 많이 팔렸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면 또 이제 수요나 공급 이런 것들을 금방 또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밀키트에 대해서는 네, 가격을 낮추는 거죠. 네, 거기에 디지털로 가격이 표시되는데 그래서 그 가격을 보고 이제 가서 살 수 있도록 이 앱도 있어가지고 거기 앱에도 이제 그게 적용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남은 유통기한이 줄어들면 그거를 좀 이제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고 또 시간대별로 어떤 물건이 많이 팔렸는지를 확인해서 그것도 이제 또 많이 팔리는 시간대에 그 물건을 또 많이 가져다 놓고 가격도 조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몇몇 그런 기업에서 이제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적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좀 봤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최근 그런 기업들은 인공지능 기법을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죠. 네. 예전에는 좀 이제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는데 해서 그 최적화된 가격을 제시하는 것에서만 이제 좀 했는데 요즘은 좀 그게 IoT라든지 인공지능인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되고 디지털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이나믹 프라이싱이 점점 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그리고 다양한 산업에 걸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좀 정리한 건데요. 과거에는 가격을 공급자만이 결정했고 과거 수요 통계, 경쟁사 정보 그런 것들 그래서 뭐 고객을 조금 세분화해서 가격 차분하고 그랬었는데 초기 다이나믹 프라이싱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룰 베이스였고 공급 사이드 빅데이터와 실시간 데이터, 수요 공급 데이터를 이용해서 또 고객을 세분화해서 이번에는 이제 수십 가지 집단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최근에는 룰 베이스 소프트웨어 알고리즘도 사용하지만 인공지능 기법을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고객 데이터, 네, 실시간 데이터, 고객의 가격 민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고객 데이터 같은 거를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 맞춤화 가격을 많이 도출한다. 네. 그리고 오토 업체를 통해서 다양한 그런 오토 업체를 비롯한 많은 다양한 이제 디지털화되는 업체들, 산업들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활용하고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이나믹 프라이싱이다. 그러면 이제 아마존, 쿠팡 이런 식으로 이제 온라인 전자상거래 같은 것만 이제 주로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런 다이나믹 프라이싱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이라도 이런 다이나믹 프라이싱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좀 이를 통해서 산업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예의주시해야 한다. 네. 다이나믹 프라이싱이라는 것이 단순히 온라인을 통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오프라인에서도 어떤 획기적인 아까 ESL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할 수 있고 또 이제 디지털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디지털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이제 고객의 어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이제 수집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 이제 가능성이 좋아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특정 시기나 장소 상황에 따라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유유 자산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나, 그리고 동일한 제품이나 가격에 대해서 고객별로 체감하는 가치가 차이가 심하다. 그런 산업에서는 이런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네,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네,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한번 도입을 고려해봐야 한다. 네, 이런 산업에서는 이런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통해서 이런 생태의 변화가 클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더 효율적이에요. 각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격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소비자가 이거를 어떻게 느끼느냐,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사람마다 그게 다른 거죠. 네,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르고, 동일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아도 타이밍, 장소,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 기법을 통해서 네, 잘 모델링 할 수 있다면, 잘 예측할 수 있다면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업의 수익 극대화만을 위해서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존이 2000년에 디비드 스캔들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충성도가 높은 고객에는 높은 가격을 적용하고, 네, 구매 이력이 없는 고객은 신규 고객 유치 차원에서 낮은 금액을 제시했는데, 이게 고객에게 발각돼서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게 되고, CEO가 직접 나서서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우버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있었고요. 그래서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하는 것이 동반될 때 이게 가능하다. 네,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이렇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익을 더 높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이나믹 프라이싱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가격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에게 신뢰를 쌓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파트는 오늘 이노피 파트너스에서 개발한 스페시픽 과제 기반 문제 해결 과정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노피 파트너스의 스페시픽 과제 기반 문제 해결 과정은 이노피 파트너스 김종열 책임 PM이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노피 파트너스 김종열입니다. 과제 기반 교육 과정, Specific Project Based Solving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하는 단계 중 하나는 컨설팅 회사를 통해서 전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향성과 세부 과제가 나오고 나면 각 담당 부서별로 수행이 필요한 세부 과제들이 전달되는데요. 문제는 이 세부 과제에 대해서 실행할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담당자 또는 TF 조직을 구성해서 진행하고자 하지만 이 과제를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 검토할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이를 외주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주에 맡기는 경우에는 오너십 이슈로 인해 데이터가 외주 기업에게 종속되는 현상을 많이 보이는데요. 이런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그 과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개발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외주를 하더라도 유리한 협상 위치를 가지고서 논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담당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임직원 또는 조직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기업과 협업을 해야 할까요? 전략 컨설팅 기업은 주로 중장기적 관점의 전략과 답을 주는 기관으로 본인들의 전문성을 고객사 임직원들에게 전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술, 기획, 개발 기업 또한 명확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스스로 기획, 개발을 하기 때문에 답을 주는 것과 같으며 두 기업의 특징은 과제를 담당하는 발주기업의 임직원 또는 조직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업체는 어떨까요?
기존의 오프라인 HRD 교육 기업의 경우는 DX 전문가와 HRD 전문가가 따로 TF를 구성해서 교육을 제공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이해의 간극이 있어서 융합된 형태의 교육을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DX 교육 기업의 경우 기술 교육에 대해서는 다회 교육을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강사와의 소통이 어려운 점, 그리고 과제에 맞는 교육이 아닌 말 그대로 일반론에 맞춘 교육으로 인해 실제 과제의 프로토타입 개발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이노피 파트너스는 DX, 비즈니스, HR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융합 인재로 구성된 기업으로 기업의 도메인 산업과 DX 기술을 활용하는 융합 역량 교육을, 그리고 발주 기업의 임직원 또는 조직의 프로토타입 개발 경험을 다수 보유한 기업으로 세부 추진 과제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 프로토타입 개발을 안정적으로 기획하고 개발하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프로토타입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세부 추진 과제의 프로토타입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 구성, 맞춤형 교육, 프로토타입 개발 지원 체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융합형 역량을 보유한 이노피 파트너스 PM들을 통해서 프로토타입 구현에 대한 전문가 섭외, 필요한 경우 교육 진행 또는 외부 전문 업체 투입 등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한 경험을 지원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특정된 세부 과제에 대해서 수행하기 위한 기업 내부 임직원들의 DX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세부 추진 과제를 위한 기초 역량 교육을 설계 및 운영하여 기반 지식을 다진 이후 세부 추진 과제에 맞는 역량 교육을 실습과 함께 진행합니다. 본 단계에서는 일반 지식이 아닌 기업의 해당 과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거나 기업에서 구현 또는 진행한 경험이 있으신 전문가들을 매칭하여 제공해드립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노피 파트너스 PM들, 맞춤형 전문가 또는 전문 기업과 함께 협업하여 프로토타입을 직접 개발해보고 여기에 대한 성과 발표까지 진행합니다. 성과 발표 이후에는 미덥데이를 통해 1개월에 1회씩 실제 아이디어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진행하여 실제 이 과제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확장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확장해야 하는지 등의 전략을 수립하고 종합적으로 가치 평가 결과를 논의합니다.